젊었을 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면하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의 힘이 조용히 우리의 자립적인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걷거나 서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갑자기 힘겨운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집을 나서려는데 오늘따라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질질 끌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가 약간 떨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숨이 차서 난간을 잡고 중간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리 힘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주마다 노인 한 명이 다리 약화와 관련된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단순한 통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낙상 뒤에는 두려움, 고통, 그리고 되찾기 어려운 자립심의 상실이 있습니다. 50세에서 90세 사이의 수백 명의 고객과 함께 일해온 영양사로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리 약화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이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꾸거나 치료에 큰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 4가지 간단하고 저렴한 음식이 근육, 관절, 균형 감각을 크게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성공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마리아는 욕실에서 넘어져 평생 지팡이를 써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3개월간의 식단 변화로 다시 강장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81세의 호세는 떨지 않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계단을 쉽게 오르내립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연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제가 가장 먼저 공유할 음식은 다리 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며칠 안에 수면과 기분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음식, 병아리콩. 첫 번째 음식은 작을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리 힘을 재건하는 기초가 됩니다. 수년간 노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 가지 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음식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보석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잘것없는 병아리콩입니다. 가르반조 빈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고 둥근 콩은 많은 사람에게 인체 식품 저장고 선반에 조용히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리 힘을 되찾고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천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잘 지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0세가 되면 신체는 근육량이 더 빨리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다리 약화, 균형 감각 저하,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단에 병아리콩을 규칙적으로 포함하면 이러한 근육 손실을 늦추고 더 튼튼하고 탄력 있는 다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병아리콩에는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영양소들은 근육 수축, 피로 감소, 신경계가 근육에 효율적인 신호를 보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함께 작용하면 많은 노인이 경험하는 경련, 뻣뻣함, 다리가 무거운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무르시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병아리콩을 섭취한 노인들은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근육 손실이 22%나 적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 있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 결과는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혜택입니다.
세비야 출신의 74세 환자 호세가 기억납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후 그는 진통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 힘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식단을 조절했고 일주일에 3번 병아리콩을 포함했습니다. 그는 스튜, 샐러드, 수프에 병아리콩을 넣어 먹었습니다. 불과 5주 후 호세는 동네를 자신 있게 걸어 다녔습니다. 더 이상 무릎이 떨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음식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고객에게 저는 익힌 병아리콩 반 컵, 대략 125g을 한 번 섭취량으로 시작하여 일주일에 여러 번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기능, 에너지 수준, 이동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 허브와 함께 구워 지중해식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오이, 적양파, 파슬리와 함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다면 강황, 후추, 당근, 샐러리를 넣어 아늑한 수프에 끓여 드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영양이 풍부한 저녁 식사입니다. 말린 병아리콩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하룻밤 동안 베이킹소다 한 꼬집과 함께 물에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피트산을 분해하려 철분 흡수를 개선하고 병아리콩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특히 철분 부족이나 흡수 불량으로 인해 복부 팽만감, 이 민감성 또는 현기증을 경험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단계가 신체가 영양소를 사용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병아리콩을 식단에 포함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풍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한 다리, 더 나은 균형 감각, 그리고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 호박씨.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이 두 번째 음식은 단순히 근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의 수면을 조용히 방해하는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문제인 야간 다리 경련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콩이 더 튼튼한 다리 근육을 만드는 기초라면 호박씨는 신경계를 지원하여 근육과 신경이 유동적이고 침착하며 더 나은 통제력으로 함께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정밀 도구입니다. 이 작고 바삭바삭한 씨앗은 단순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양소, 특히 마그네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필수 미네랄은 근육협응, 신경기능 및 경련 예방에 핵심적입니다. 안타깝게도 50세 이상의 많은 사람이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더라도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다리 불안 증후군, 근육 경련, 뻣뻣함 또는 가벼운 활동 후 지속적인 피로와 같은 미묘하지만 답답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박씨는 마그네슘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연, 건강한 지방, 항산화제를 제공하는데 이 영양소들은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여 뻣뻣하거나 부은 무릎을 가진 사람이나 발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근육, 관절, 신경에 대한 이러한 복합적인 이점으로 인해 호박씨는 노인들이 다리와 발에서 경험하는 많은 불편함에 대한 독특한 해결책이 됩니다. 2020년 마드리드 콤프루텐세 대학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성인이 6주 동안 매일 30에서 40g의 호박씨를 섭취한 결과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간 다리 경련이 31%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한 발로 서기와 같은 균형 과제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면서 균형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푹신 느낌을 갖도록 돕는 실제적인 개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지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그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사라고사 출신의 68세 여성 카르멘은 수년 동안 격렬한 종아리 경련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이 경련은 정기적으로 새벽 3시경에 그녀를 깨웠고 다음 날이면 아프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찜질,
다리 마사지, 자기 전 스트레칭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오후 볶은 무염호박씨 한 줌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4시경에 호박씨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작은 변화였지만 3주 안에 그녀의 다리 경련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6주 후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카르멘은 다리가 상쾌하고 긴장감 없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채로 일어났습니다. 개선된 수면의 질은 심지어 더 많은 에너지, 더 날카로운 집중력, 그리고 매일 걷는 것에 대한 더 큰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간단한 씨앗 추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매일 무염 호박씨 30g, 약기 큰 술을 권장합니다. 이 씨앗은 일상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오트밀 위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익힌 채소에 섞어 바삭하고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구워서 따뜻하고 만족스럽게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드는 타이밍 팁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호박씨를 섭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경계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식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줄이며 더 편안하고 중단 없는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입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건강 개선은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호박씨를 추가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쉽고 저렴하며 근육 조절을 회복하고 경련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다리 편안함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작은 음식이 여러분의 다리와 수면이 기다려온 안도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 해조류. 이제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음식은 정말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들판이나 과수원에서 자라지 않고 바다에서 나옵니다. 부드럽고 가벼우며 때로는 종이처럼 얇아서 접시 위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 바다 식물은 수년에 걸쳐 점차 약해졌을 수 있는 관절을 젊어지게 하고 뼈를 재건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뚝 소리가 나거나 몸을 돌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관절과 뼈의 수분, 영양,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다행히 자연은 강력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바로 해조류입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파래, 가이조류와 같은 종류는 유기칼슘, 요오드, 그리고 푸코이다 및 라미나린과 같은 독특한 항염증 화합물이 풍부하여 두드러집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 구조를 강화하고 뻣뻣하거나 부은 관절을 진정시키며 연골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관절 사이에서 부드럽고 통증 없는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원축 물질인 혈액 생성을 돕습니다. 2021년 미국 지역사회 영양학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커뮤니티 눌리션에 발표된 설득력 있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이 3회 해조류를 식단에 포함한 60세 이상 여성은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은 여성보다 골밀도가 최대 16% 더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발견이 아니라 인생의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소한 낙상과 같은 작은 사고도 심각한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독립성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는 활기찬 70세의 전직 요가 강사였던 마리아입니다. 안타깝게도 관절염으로 인한 만성 무릎 부상으로 그녀는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치유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나물이나 운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녀의 식단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조류를 도입했습니다. 미역과 두부를 넣은 따뜻한 된장국, 가벼운 식초를 곁들인 아삭한 해조류 샐러드, 밥그릇이나 랩에 넣은 작은 김 조각과 같은 요리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아 보였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다시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유연성을 되찾는 날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는 여전히 해조류를 식단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으며 에너지가 더 일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이점을 경험하기 위해 식단을 급격하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해조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수프에 미역을 넣거나 샐러드에 해조류 플레이크를 뿌리거나 김으로 익힌 채소, 밥 또는 살코기를 싸서 가볍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습관이지만 강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점을 더욱 향상시키는 주방 팁이 있습니다. 해조류 육수를 만들 때 신선한 생강맛 조각과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보세요.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돕고 소화 시스템의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소화가 예민하거나 신진대사가 느린 노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바다 채소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해조류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골밀도를 보충하고 관절 뻣뻣함을 완화하며 이동성을 개선하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깊은 치유자 역할을 합니다. 매일의 걸음걸이에서 유연한 움직임, 안정성, 자유를 되찾도록 돕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안내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 음식, 아보카도. 그리고 해가 뜰 때 다리 통증이 멈추면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선물에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음식은 바다 깊은 곳이나 빽빽한 산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나무에서 조용히 자라며 자연에서 가장 지능적인 회복 지방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고 느끼고 연결되는 능력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종아리의 이상한 무감각, 발가락 저림 또는 다리는 움직이지만 내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걷는 것이 단절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빠진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영양 부족인 말초 신경에서 비롯되며 무시하면 점차 안정성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부드러운 질감과 크리미한 맛을 가진 아보카도가 단순히 유행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신경학적 동맹군이며 특히 올레산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신경세포막을 강화하고 내, 척수, 하지 사이의 소통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원은 여러분이 더 잘 조화되고 현재에 집중하며 비틀거리거나 발을 헛디딜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체액 균형, 근육 수축 및 경련 예방에 필수적인 칼륨을 건강하게 공급합니다. 게다가 섬세한 신경 말단을 산화 스트레스와 노화 관련 태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2021년 미국 영양 및 노인학 연구소 어메리컨 인스티튜트 오브 눌리션 앤드 제네틱스의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침 식사에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아보카도를 포함했을 때 6주 이내의 균형, 자세 및 하지 안정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점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고르지 않은 표면을 걸을 때 미묘하지만 우려스러운 불안정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학교 교사인 79세 미겔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그 감각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 깊이 우려하며 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일과를 검토하고 한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설탕이 많은 아침 식사를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으깬 아보카도, 치아씨드, 레몬즙을 약간 뿌린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전환점을 맞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과 4주 후 미겔은 눈에 빛을 띠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발밑의 땅을 느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손자의 발걸음도 느껴져요.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일관되고 영양이 풍부한 영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 4회 아보카도를 섭취하고 매번 과일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은 흡수의 이상적인 시간이지만 에너지를 유지하고 신경을 지원하기 위한 오후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토스트에 바르거나 키노아 샐러드에 깍둑썰기한 아보카도를 넣거나 바나나와 아몬드 우유와 함께 스무디에 섞거나 잎채소와 함께 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성 덕분에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공유하는 작지만 강력한 팁이 있습니다. 으깬 아보카도 위에 으깬 호두, 치아씨드 또는 아마씨 한 꼬집을 추가하세요. 이러한 첨가물은 풍미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과 추가 비타민 E 섭취를 늘려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두 가지 추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 과일의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보카도는 만지면 부드러울 수 있지만 내부 보호막 역할을 하여 신경 기능을 지원하고 근육 조절을 안정시키며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더 안전하고 목적 있으며 연결된 느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체를 위한 미묘하지만 강력한 재설정이며 명확성, 협응력, 그리고 다시 한번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보시다시피 주간 식단에 4가지 특정 음식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관절, 신경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걸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다음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아보카도 한 조각이든, 호박씨 한 줌이든, 따뜻한 해조류 수프 한 그릇이든, 오늘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일의 자유를 강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걸을 자격이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균형 잡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미 이 음식들을 먹고 있었나요? 아니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아래에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든 걸음이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